나인데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말은 알지만 생각처럼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겨우 살아갈 만한 에너지만 남아서 누군가에게,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따뜻함이 잘 되지 않는 많은 분들을 위한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불을 피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에게 마치 연통에 잔뜩 쌓인 먼지 때문에 공기 순환이 되지 않듯 우리 마음에도 오래된 잡음들이 쌓여 있어요. 그 오염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따뜻한 자비의 불씨를 피워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개발한 4단계 니드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20년 넘게 강의실과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과나 과거에만 매달려 현실을 단정하시고 막상 삶을 바꾸려 하면 에너지가 고갈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진짜 욕구를 깊이 탐색해보고 에너지를 앗아가는 잡음들을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이 통찰을 심리학과 결합해서 실제 적용을 해본 결과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니드 프레임워크입니다. NEED, need는 우리의 내적 욕구를 뜻하는데요. N은 욕구 진단, E는 잡음 제거, 또 다른 E는 몰입 스위치, 그리고 D는 루틴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맞춰 첫 번째 욕구를 진단합니다. 왜 자기 자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뇌과학으로 보는 자기 비판의 원리를 통해 잡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입을 통해서 루틴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5분 실천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완벽주의이고 기준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높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결과물이 상당히 우수한 친구인데 자신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유난히 많이 받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해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기를 몰고 가면서 살던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우수한 친구가 저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기 자신을 돌보고 에너지를 축적하기만 해도 오히려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나요? 우리가 간혹 또는 기질적으로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 것일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욕구를 진단해 봅시다.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내가 가장 갈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니드 스캔입니다. 욕구를 진단하는 건데요. 평안, 인정, 자유, 어떤 단어든 괜찮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비를 통해 채우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이 일상생활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인 47%를 과거나 미래에 쓰고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미래의 걱정, 과거의 분노, 후회 이런 걸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현재에서 마음이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도가 일관되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12명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과거를 곱씹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검사해 봤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의 만족감을 느끼는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상황과 무관하게 코르티솔 반응이 완화되고 주관적인 스트레스도 훨씬 낮았습니다. 요약하면 내 탓이야라고 또는 남 탓이야라고도 할 수 있죠. 무언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런 자동화된 생각 패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중 타격을 주는 셈입니다. 현재의 상황적 스트레스로 한 방 맞고 또 내가 원망이나 나를 탓하는 이런 걸로 한 번 더 이중 타격을 받는 셈입니다. 우리는 사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객관적이 되기 힘들고, 더 나아가 가혹한 판사처럼 나를 비난하고 난도질해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자기자비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뇌과학으로 이 잡음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되면 자꾸 잡생각이 많아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가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그런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쉬고 있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비판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 기본 프로그램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실수, 같은 후회, 같은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fMRI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핵심 부위가 부정적 생각을 처리할 때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음입니다. 명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뇌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뇌 MRI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프로그램이 MBSR입니다. MBSR은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약어로 1979년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의 존 카바트 진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병원과 대학, 기업에서 표준 8주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 구성을 살펴보면 8주 동안 매주 2시간 30분씩 단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6주에서 7주 차에는 하루 종일 침묵 수련을 한 뒤 매일 30분에서 45분씩 오디오 가이드를 따라서 집에서 명상을 연습하는 체계적인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주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부위 사이에 연결이 강화되고 자기 비난과 관련된 편도체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MBS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감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이 더 활발해진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알람 시스템인 편도체가 있어요. 자기자비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면 이 알람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은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자비 명상을 쭉 경험하시면 뇌가 스스로 끝없이 돌아간 어떤 반추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를 보호하는 회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외부에서는 MBSR, 그러니까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추후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예정인데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꾸준히 명상을 하시기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이니 꼭 알람 설정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잡음을 제거했으니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하고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루틴으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잡음을 제거했으니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하고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루틴으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의자에 앉으셨다면 등을 곧게 펴시고 어깨의 힘을 조금 빼줍니다. 어깨를 들었다 툭 떨어뜨려 주시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깊은 호흡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단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내쉬는 숨을 살짝 평소보다 길게 하지만 과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어깨와 가슴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 입으로 길게 내쉬어 줍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 길게 내쉽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면서 저의 리드 멘트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관찰자 의식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비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 보세요.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나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넓은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안의 감정들과 생각들도 그렇게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구름이 아니라 넓은 하늘입니다. 이제 그 순수한 관찰자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비를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따뜻한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부드러움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제 30초간 조용히 호흡하면서 지금 여기에 현재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의식이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들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명상이 끝나면 억지로 긍정적 문장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통찰이나 느낌을 그대로 메모해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자기-자비 명상 루틴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명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배운 방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욕구를 진단하고 잡음을 제거한 후 몰입을 체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루틴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전전두엽은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과민 반응은 줄어들면서 훨씬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활동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나에게 자비로울 때 뇌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아 라는 말이 진심 어린 위로가 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내 안의 욕구를 진단하고 아, 이게 나를 힘들게 잡고 있었구나 깨닫는 알아차림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나를 붙잡고 있던 잡음을 제거하고 깊은 몰입을 체험하는 루틴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괜찮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친구에게는 괜찮아,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잖아 라고 말했던 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배경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하늘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켜보는 진정한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늘 같은 나를 깨닫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자신에게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들끓는 용광로가 아니라 평온하고 드넓은 평야처럼 광활한 하늘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습관이 들기 전에는 혼자서 이런 자기자비 치유 명상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 명상을 들으시면 뇌과학도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명상 시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지만 작은 연습과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자신을 비난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또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